통장에 2억 있어도 라면 끓여 먹는 60대. 5천만 원 묵혀두고도 불안한 이유. 50대, 60대 당신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통장에 돈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계속 쪼들리며 사시는 60대 시니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 통장에 몇 천만 원, 어쩌면 억대의 돈이 있는데도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시고, 자식들 만날 때도 손에 쥐어주고 싶은데 차마 못 쥐어주고, 매일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면서 통장 잔고만 확인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은퇴자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있는 60대 중 무려 73%가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돈이 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1억 원 이상 가진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불안해하시며 돈을 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노후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 못하는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자신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유익한 은퇴 정보와 노후 재정 관리 영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미래 의료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돈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제가 만나본 67세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총 1억 2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갖고 계세요.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겨우 80만 원입니다. 연금보다도 적게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갑자기 암 진단받고 치료비로 5천만 원 넘게 들어갔대요. 우리 아랫집 할머니는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 가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든대요. 저도 앞으로 10년, 20년 살아야 하는데 그때 큰 병 걸리면 어떡해요? 지금 있는 돈 다 쓰면 나중에 병원비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약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비용도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가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시니어분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쓸 수 있는 돈도 안 쓰고 무조건 아끼세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하시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집에서 라면이나 김치찌개 끓여 드시면서 통장 잔고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70대까지, 80대까지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미래의 불확실한 병원비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의료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중위소득 정도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에요. 물론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는 추가로 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한정 의료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연간 의료비로 1천만 원 이상 쓰는 경우는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모든 돈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료비 예비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65세시고 노후 자금이 1억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향후 20년간의 의료비로 3천만 원 정도를 별도로 떼어 놓는 거예요. 연간 150만 원씩 20년이면 3천만 원이죠. 이 정도면 웬만한 의료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실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350만 원, 월 29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월 11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사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 때문에 모든 돈을 묶어두지 말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의료비 예비비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60대 시니어분들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사셨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 자금 대주고, 전세금 보태주고, 심지어 손주 육아까지 도와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도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30대, 40대 자녀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만난 64세 박미숙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8천만 원 정도 갖고 계세요. 남편이 아직 일하셔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시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전세 살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매매는 엄두도 못 내요. 며느리는 육아 때문에 일 그만뒀고요. 아들 월급만으로는 애 키우고 살기 빠듯하대요. 제가 지금 돈 펑펑 쓰면 나중에 애들한테 도움 못 주잖아요. 애들 힘들 때 도와줘야죠.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정말 위대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부모 중 약 62%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이 연간 500만 원이 넘어요. 어떤 분들은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하십니다.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게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부모가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게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모가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파탄나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부모 병원비, 요양비를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60대에 자녀 도와준다고 노후 자금 다 쓴 분들이 70대, 80대 되어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 생활비를 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30대, 40대 자녀들이 자기 집도 못 사고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부모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돕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60대 시니어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본인의 노후 자금을 철저히 지키세요. 적어도 85세까지, 가능하면 90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걸 계산하고 나서 정말 여유가 있을 때만 자녀를 도우세요.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이 1억 원 있는데 계산해보니 본인 생활비로 7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자녀를 돕는 겁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에서만 조금씩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많이는 못 도와줘. 대신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너희한테 짐 안 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자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 단절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우리 60대 시니어분들은 평생 월급 받으면서 사셨어요. 매달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월급이 뚝 끊깁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면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62세 이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퇴직 전에 월 400만 원 정도 버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 있지만 이분이 한 달에 쓰는 돈은 겨우 80만 원입니다. 연금보다도 적게 쓰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버는 돈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돼. 만약 내가 지금 저축한 돈까지 다 쓰면 나중에 연금마저 끊기거나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진짜 수입이 0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 때문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거의 손도 안 대세요. 그냥 통장에 묵혀두고 이자만 받으면서 연금 100만 원으로만 생활하려고 하십니다.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죠. 외식은 물론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매일 집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오시더라고요. 한국은퇴연구소 자료를 보면 60대 은퇴자 중 약 58%가 수입 단절로 인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실제 생활비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30% 이상 줄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100만 원만 쓰는 식이죠. 이게 바로 수입 단절 공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후의 돈 관리는 직장 다닐 때와 완전히 달라야 해요.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저축하고 모으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은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쓰기 위해 모은 건데 막상 쓸 때가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마치 평생 맛있는 음식을 위해 참았는데 정작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본인의 총자산과 예상 수명을 계산해서
월 생활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 있고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신다고 칩시다. 그리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8년이 남았죠. 1억 5천만 원을 28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535만 원, 월 4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월 145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쓰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을 노후에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안 쓰고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쓰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남기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할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본인을 위해 쓰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니어분들이 돈을 못 쓰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 넘고 삼겹살은 1근에 2만 원이 넘어요. 커피 한 잔이 5,000원, 6,000원 하고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가격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시니어분들은 엄청난 불안을 느낍니다. 제가 상담한 66세 최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제가 80살, 90살 되면 얼마나 더 오를까요? 지금 라면이 1,000원인데 10년 후면 2,000원, 20년 후면 5,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제가 지금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물가 엄청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아끼고 돈을 묵혀둬야 해요.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평균 2.3%씩 올랐습니다. 2000년에 100원 하던 물건이 2024년에는 약 160원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아둬야 할까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통장에 1억 원 있는데 연 0.5% 이자 받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칩시다. 10년 후에도 통장에는 1억 500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연 2.3%씩 오르면 10년 후 1억 50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은 지금의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액을 예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일부는 물가 연동 국채나 배당주, 리츠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투자하세요.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안전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노후 자금의 20에서 30% 정도를 이런 자산에 배분하는 게 적절합니다. 둘째, 앞당겨 쓸 수 있는 건 지금 쓰세요. 특히 경험과 활동에 관련된 지출은 지금 하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65세에 200만 원 들여서 유럽 여행 가는 것과 75세에 물가 올라서 300만 원 들여서 가는 것 중 뭐가 나을까요? 당연히 65세, 건강할 때 가는 게 낫죠. 10년 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즐기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시간 할인이라고 하는데 미래보다 현재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셋째,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막연히 물가 오르니까 아껴야지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연 2.5%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춰서 생활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지금 월 100만 원 쓴다면 10년 후에는 약 128만 원, 20년 후에는 약 164만 원 쓰게 될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총자산을 배분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평생 몸에 밴 절약 습관, DNA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뿌리 깊은 문제예요. 우리 60대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못 살던 시절,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몸에 밴 게 절약입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으는 게 미덕이었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직장 다닐 때도 월급 받으면 무조건 저축부터 했습니다. 외식은 사치고, 옷은 헌거 입고, 여행은 꿈도 안 꿨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집도 사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은퇴해서 돈 쓸 때가 됐는데도 그 습관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김정희 씨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노후 자금이 2억 원 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어요. 아들은 다 컸고 독립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마트 전단지 보고 할인하는 것만 사시고 옷은 10년 된 거 입으시고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아이고 돈 아깝다 하면서 안 나가세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아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돈 쓰는 게 불안해요. 뭔가 죄 짓는 것 같고요. 차라리 통장에 돈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바로 절약 DNA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약 45%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약 38%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서 돈 쓰는 법을 모르겠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돈을 써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돈 쓰려고 하면 심리적 저항이 큽니다. 대신 한 달에 5만 원만 본인을 위해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사 먹거나 영화 보거나 친구들과 차 마시는 데 쓰는 겁니다. 이걸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엔 10만 원, 20만 원으로 늘려가는 거죠. 둘째, 돈 쓰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사는 것,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이 모든 게 본인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적절히 소비하며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70대, 80대에 더 건강하고 의료비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셋째,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돈 못 쓴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너희한테 부담 안 되는 범위에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게.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해하고 오히려 격려할 겁니다. 넷째,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가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하세요. 그러면 돈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인생에 의미 있는 투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60대 시니어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미래 의료비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수입 단절 공포, 인플레이션 두려움, 그리고 평생 몸에 밴 절약 습관까지.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저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시기가 왔는데 돈을 못 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평생 맛있는 음식을 위해 참았는데 정작 음식 앞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무계획하게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해서 쓰라는 겁니다. 의료비 예비비는 챙기되 과도하게 묶어두지 마세요. 자녀는 도우되 본인의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우세요. 인플레이션은 대비하되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의 절약 습관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본인을 위한 소비도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바꾼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훨씬 행복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스트레스가 줄고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60대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본인을 위해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 재정 관리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거예요. 평생 모으기만 하고 안 쓰면 그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줘야지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보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걸 더 원합니다. 돈 몇 천만 원 남겨주는 것보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서 자녀에게 짐이 안 되는 게 훨씬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한 달에 10만 원만 본인을 위해 써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사 먹고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 해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후에 돌아보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은퇴 정보와 노후, 재정 관리 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이런 문제를 극복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